안녕하세요. 다이앤과 그레이스의 시사 톡톡. 오늘은 너무 튀면서 시작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렇죠. 그렇죠. 네. 6월은 우리가 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불과 69년 전에 있었던 그렇죠. 6.25 전쟁을 저희가 한번 상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사실 6월 이맘때면 한국 같았으면 좀 여러 가지 그렇죠. 그 행사도 많고 그리고 현충일 있고, 6.25 네네. 현충일 등등 그 행사가 많은데 음. 저희가 멀리 이렇게 비행기로 11시간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뉴질랜드에서 살면서도 꼭 저희가 잊지 체감이 말아야 조금 할 떨어지죠. 일, 네, 잊지 네. 말아야 할 일이라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불과 1950년도면 그렇죠.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네네 맞아요. 네. 저도 매일 증조 할머니한테 얘기를 사실 들으셨죠? 네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제가 잠이 안 오면 할머니를 슬쩍 이렇게 찔렀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안 전쟁 얘기해 주무시고 주셔? 아니면은 주무시다 일어나 그 눈만 뜨고 이제 할머니 할머니 얘기하셔? 빨리 얘기 어, 이러면 어. 얘기를 시작해 주셨어요. 어.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내려오시게 됐는지 또 그 가시고 싶은 그 마음, 네 그것이 고향으로 가고 네, 싶으신 한복 마음. 입고 사셨어요. 저희 그렇죠, 증조 할머니가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머리 쪽 쪽 딱 찌시고. 찌시고, 네, 그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아버지 쪽이 다 이북 쪽이시잖아요. 네. 우리 또 본의 아니게 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 속에서. 북청 물장수, 북청 속에서. 사자놀이도 있고 어른들한테 들었던 그런 얘기가 이제 그렇죠. 저희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6월 하면 또 전쟁, 전몰 희생자들의 넋을 꼭 한 번은 저희가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네. 또 그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산 가족도 보면 네, 같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네. 그래서 남의 얘기, 또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저는 하는- 예전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첫 번째로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네. 저희 이제 할머니랑 아빠랑 다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세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직도 생생하죠. 그렇죠. 요번에 임진각을 갔더니 그때 당시 그 KBS 프로그램 네.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우는 목소리 그리고 그때 당시 붙였던 벽보들 그거를 직접 보면서 가슴이 또 뭉클하더라고요. 네네. 네. 아니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때 우리 같이 잠깐 얘기 그렇죠. 나눴었잖아요. 네. 와, 20살, 19살에 결혼했다가 3개월 있다가 남편이 군대에 그렇죠. 징집된 거예요. 네. 그리고는 60몇 년 만에 만난 거야. 그 할머니 제가 이제 봤었는데 또 말씀하셔서 다시 봤어요. 네네. 근데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말이 네. 60년이지. 근데 네. 그새 아기가 생겨가지고 음. 60몇 년 동안 혼자서 애를 키운 거야. 네. 근데 그렇죠. 할아버지는 가서 결혼을 하시고 해장가 가서 네. 와, 그 할머니가 또 그 시계 맞아요. 반지를 맞아요. 시계 준비하시더라고요. 준비하셔가지고. 영상을 보니까. 네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떠나실 때 음. 그 부분을 보니까 참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지금 현재 우리의 이웃이 겪고 있는 네. 참 동족 상잔의 그렇죠. 비극이죠. 네. 음. 제가 통일을 임진각을 해야 갔다 왔는데 네네. 그 마지막 부분에 옛날하고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철길이 있었던 그 위에 유리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발이 딱 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래서 발만 그 앞에서 사진을 보셨구나. 찍었는데 사람들의 네네. 발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여요. 네네. 제가 그래서 그 모바일 폰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지척에 저렇게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망원경 500원 넣으면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쉬어봤어요. 8명이 그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그 호수 들고 뭐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 500원 넣은 망원경에서. 그래서 참 다른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죠, 다르게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네. 특히 네. 이제 저희 뉴질랜드에는 아직도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께서 그렇죠.
건강하게 살아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매해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또 얼마 전 며칠 전에 네. 이제 한인교회라는 곳에서 매해마다 또 참전 용사 여러분들 네.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좋은 시간을 하는데 네. 와. 그것도 사실 이제 네네. 좀 연로하셔서 맞아요. 네. 그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네네. 운전을 하시던 분들도 못 하시고 또 건강이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운전이 안 되면 또 누구한테 신세를 져야 하고 또 아니면 편찮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뉴질랜드하고 한국이 지금 혈맹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혈맹. 네. 그런 표현이 무색하지가 않죠. 네. 왜 그러냐면 뉴질랜드에서 네. 그 한국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렇지. 그 어디에 당시에 있는지 1950년도에 그렇죠. 우리가 알지도 느끼기에. 듣도 보지도 못하던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나라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겠죠. 지금 저희로서 네, 그렇죠. 네. 그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음. 그 이제 뭐죠? 발표가 됐을 때 유엔에서 이제 그 전쟁 참전국들을 이제 그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거 아세요? 뉴질랜드가 최초로 알죠. 네, 알죠. 참전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나라더라고요. 참 이런 나라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건 감사하고 잘 선택했죠. 자랑스럽죠. 네, 지금 그리고 또 발표 보니까 뉴질랜드가 음. 세계에서 아마 두 번째로 피스풀한 나라다. 아, 네, 네, 네. 그 기사도 아니 그래서 났더라고요. 3년 동안 6천 명의 군인들이 저희 나라를 가서 이제 도와준 거예요. 네. 근데 아니 이제 아들이 커가니까 네, 말이 그렇죠. 그렇지. 전쟁 쉽지가 나간다 않아요. 그러면 맞아요. 아우 못 보낼 것 같아.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뉴질랜드 네. 시민들이 기꺼이 다녀오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뉴질랜드 인구 대비 또 참여율이? 6천 명이 참전을 했다는 물론 이제 간호사 또 그 외에 다른 분들까지 다 포함돼서 숫자지만 참 세계 최초 그 참전하겠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인구 대비 세계 최대 그 참전 인원이 네. 참전한 아주 대단한 뉴질랜드죠. 맞아요. 한국인에게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네, 감사의 뜻을 감사드립니다. 전하겠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를 알아들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네. 이번에 한국 다녀오신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고 네. 그렇죠? 네. 또 해밀턴에 다녀오시는 그런 이유가 네, 다 이런 있습니다. 네, 네. 있어요. 그 그리고 얘기도 좀 저희 들어보고 싶어요. 뒤에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아, 그러네요. 6.25 전쟁 당시. 뉴질랜드군 참전 현황 네, 네. 이게 현황표인데 이거를 감사하게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그 단장님 허욱구 단장님께서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네. 한국에 가서 이제 찾아뵙고 저희가 또 참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뉴질랜드군이 특별한 한국과의 혈맹국이기도 하지만 또 전사하신 분들이 45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유엔 묘지에 또 한국 부산 유엔 묘지에 이렇게 안장되신 분도 있고 또 최근에 또 뉴질랜드 정부에서 뉴질랜드로 또 가족 품으로 또 모셔오신 경우도 그 있더라고요. 60몇 년 동안 시신도 네. 못 찾은 상태에서 이쪽에 가족분들이 네, 계셨다는 이제 거예요. 시신을 찾았는데 유엔 묘지에 있다가 이제 뉴질랜드로 어. 뉴질랜드 정부 측과 한국 측과 합의하에 네, 네. 또 뉴질랜드로 모셔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고국의 품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또 유해 발굴단이라면은 아직도 못 찾은 유해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요번에 다녀오신 네.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연관이 있으신 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뉴질랜드 그 전사자 중에 45분 중에 한 분은 아직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 가족분들이 지금 해밀턴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네. 꼭 한번 그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그 후에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한국의 그 유해발굴 감식단 단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려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네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허욱구 그러게요. 단장님. 아니, 책자를 만들어 저 너무 주셨네요. 놀랐어요. 갔는데 밖에서 또 딱 기다리시고 그 저희가 갈 거를 또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뉴질랜드 책자를 만드셨어요. 이 내용을 전부. 안에 좀 네. 보여주시죠. 무슨 그래서 내용이 있는지. 뉴질랜드 안에 뉴질랜드 그 여기 했는데 참전 현황을 네네. 직접 그래서 여기 이걸 보시면은 확대하신 거군요. 네 이게 장산곳이라는 곳에서 초도 네네. 그 이쪽에서 전투가 심하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군인들이 이렇게 이동한 경로를 또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50년 7월 27일부터 9월 초까지 네네. 또 뉴질랜드 군들이 어떻게 이제 미국 여기다 놓으실까요? 네네 두 그 달에 사령부와 걸쳐서. 또 같이 협조하에 네. 움직이고 그리고 보시면 또 50년 8월 12일 네네. 또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지역 그리고 결국 1950년 8월 26일 이 초도 이 장산곳 서곤리라는 이 지역에서 좀 격전이 있었대요. 북한군과. 네네. 그래서 뉴질랜드 해군이 또 뉴질랜드 해군이 막강하게 나왔죠. 뉴질랜드 해군이 이제 나라이니만큼. 네 이쪽에 투입이 돼서 이제 북한군하고 뭐 전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상륙을 하셨대요. 뉴질랜드 해군들이 상륙을 그 서곤리에 상륙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이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계셨대요. 그래서 상륙을 하셨고 집에서는 봅이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로버트 마시안입니다. 그 할아버님께서 이제 내렸다가 유해를 지금 못 찾은 네, 부분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이제 북한군하고 전투하기 위해서 내렸다가 전사를 하신 거예요. 시신을 수습해서 그 동료 군인들이 같이 오다가 네네. 다 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그랬겠죠. 네, 할아버님 시신을 바위 위에 다시 높은 곳에 찾아오려고. 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날 다시 들어가서 어. 할아버님 시신을 수습해 오려고 했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바위 위에 잘 올려놓고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역으로 좀 이렇게 잘 가려놓고 네네. 왔는데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계속 밀렸구나. 네. 계속 이제 해군이 그 지역을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해 오려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격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해군이 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제 오늘이 된 거죠. 네,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꼭 그 허우크 단장님 계속 그 신경을 써주실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네. 사실 전쟁 끝나고 불과 60년 조금 넘었는데 한국이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옛날에 정말 그렇죠. 아프리카의 오지와 같았던 네. 한국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네. 이런 전 세계에서 어떤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분들의 희생이 없이는 그렇죠. 네네. 희생과 피, 네. 생명 위에 저희가 그렇죠. 지금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오늘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네네. 저희 엄마가 피난을 나올 때 네. 지금 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나이가 굉장히 어린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버리고 가라. 같이 옆에서 갖다 울고 막 이러면 한국인들이 그렇지. 네, 오죽 답답하거나 안타까웠으면 아이를 그냥 버리고 가달라 부탁을 이제 했대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난대요. 들으신 거구나. 네, 그걸. 그래서 얼마나 근데 무서웠을까. 얼마나 부모님이 안 버리고 와서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이제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안타까움들이 절절히 지금도 남아 있죠. 그래서 아마 그쵸 부모님께도 네, 네, 많이 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 같은 경우 이제 내려와서 이제 적응할 때 힘들었던 얘기를 아빠가 많이 하셨었죠. 네. 그래서 고향 얘기를 좀 하셨었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벽에 속에다가 이북 돈을 넣어놓고 꼬매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숨겨놓고 이렇게 오래 내가 집을 떠나리라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리고 남한 땅에서 돌아가시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신 거죠. 그래서 며칠만 갔다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오셨는데 네, 영원히 영영 이제 이별이 아직까지도 됐네요. 못 가는 상황이 그러게요, 됐죠. 그러게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네네. 그 내외정보센터 KIC의 이사장님이신데요. 네. 정치학 박사님, 정영국 박사님께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예, 6.25 당시에 그 칠사란 공병 대대장 최정원 소령의 그 위장 결혼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그 육군 7사단 공병대대 3중대 부중대장 최종성이 막 그 최종성의 그 정원이죠, 정원. 그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여 최종성이 군대 부대에 복귀를 하자 부대가 텅 비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병대대장 최정원 소령의 결혼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최정원 소령의 결혼식이 6월 25일이 일요일인데 오전 9시 서울의 운행궁이었다고 합니다. 그 최정원의 결혼식 때문에 부대의 지휘관들은 전부 그 전날 서울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 지휘부는 비었고 사병들은 이미 그 비상해제와 농번기 휴가로 소수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7사단 공병대대는 북한군의 탱크를 막을 장애물 하나 설치하지 않았었는데 이것 역시도 공병대대장 최정훈의 의도였다. 이렇게 그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은 최정훈이 결혼식을 오전 9시에 그것도 그 7사단 그 부대에서 먼 서울에서 하여 의도적으로 부대를 비우게 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는 통례적으로 오전 9시에 하는 결혼식도 있느냐면서 북계가 6월 25일 남침을 도발한 그날 서울 운행궁에서 오전 9시에 결혼식을 거행한다는 최 소령은 북계의 남침 지령을 받고 위장 결혼식 각본대로 연출하였다라고 진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듣지를 못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이런 그 박명진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6.25는 또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한국 전쟁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저는 또 그분 쓴 글 중에 네.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본인의 책을 식민에서 분단, 빈곤을 거치며 살아온 그 세대에게 바치려 한다. 저희 이제 부모님의 세대겠죠. 네, 대단한 적과 아군을 합해서 모두 그 희생자가 전쟁으로 일어난 그 희생자들과 또 가족, 지금까지도. 네, 아직도 아픔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절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 한국의 그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들의 생명을 피와 또 가족들의 눈물, 슬픔, 또 우리 한국인들이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그 아픔들이 다 밑거름이 돼서 우리가 오늘날 이 발전된 대한민국의 그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러분들께서도 꼭 우리의 역사를 한 번쯤 되새겨보는 그런 6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뉴질랜드 참전용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한국에서 끊임없이 또 가족들을 품에 보내시고자 노력하시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여러분들과 또 단장님, 허구 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뵐 수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는 한국전파진흥원의 또 그 해외 한국어 방송사 지원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뜻깊은 프로젝트 아마 이런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없었으면 저희가 이런 생각을 못했죠.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또 다른 시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